경제 파워 생생경제.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YTN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자, 밤하늘에도 별이 있듯이 회사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들이죠. 일단 회사 들어가면 누구나 그 푹신한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이 대기업 임원들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직원들 평균의 6배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기울였던 각고의 노력, 또 막대한 책임감과 부담에 대한 이 보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연봉값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대 그룹 임원들의 억소리 나는 연봉 이야기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출장 나오던 한 AS 기사분의 덧없는 죽음이 얼마 전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배가 고팠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실은 2013년 현재 이 대한민국 근로자,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내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몸을 사른 전태일 열사 43주기라고 하죠. 사람답게 일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던 이 한 청년의 죽음 이후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자, 얼마나 바뀌고 또 변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1부 광고 뒤에 출발하죠.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오늘 증시 알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 연결됐습니다. 곽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자, 2000선은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7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10월 30일 2050포인트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은 이래로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1900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간 이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그 사이에도 계속 올라주었었는데 한국 주식 시장만 오르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초조해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희가 투매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패닉 현상이 일부 좀 발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좀 전환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전장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 주었는데요. 점심 이후부터는 또다시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는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소폭 빠지는 듯하다가 상승에 성공하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 종가는 18.18포인트 0.92%가 상승을 하면서 1995.48포인트로 2000선에 바싹 다가섰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7.79포인트 1.55% 상승하면서 510.7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네, 업종별로 오늘 따져보면 단연 관목할 만한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전자에서 뭐냐? 역시나 자주 들었던 이제 종목이죠. 기업인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운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고 또한 시장 전체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2,000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시장 과거 대비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수고 그리고 다 온 거 아니냐 이번에 빠졌던 것처럼 앞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뭐 45거래일 연속 순유출됐다는 것은 개인들이 2,000포인트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2,000포인트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을 빼놓고는 2,000포인트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둡고 불경기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세계 경기도 이제 막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수 2,000포인트가 너무 높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 사이에 사실 세계의 1위 휴대폰, 그러니까 핸드폰 만드는 회사였던 노키아가 무너졌고 예. 그 무너진 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몫으로 차지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 플러스 노키아의 주가도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지수가 상당폭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를 지금 주식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그만큼 올려져서 2,000포인트가 된 것이지 다른 여타 업종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학, 기계, 그리고 뭐 철강, 예. 금속 이런 쪽의 주가는 뭐 따져본다면 한 1,700, 800 정도 수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이 2,000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무튼 오늘 그 상승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그 뒤에서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받쳐줬던 괜찮은 네. 그런 업종들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예. 이 삼성전자는 보면 이렇게 3분할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한쪽 부분은 요즘에 많이 강조된 휴대폰 사업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쪽은 전통의 강세를 보여주는 반도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쪽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휴대폰은 조금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반도체가 굉장히 좋으면 또 좋은 회사 하나가 더 있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강세를 같이 이끌어줬는데요. 예. 이 반도체는 또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을 통해서 한국 기업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에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예.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아주 쥐어짜는 그런 상황들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 승리함으로써 더 큰 회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승자 국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은 또 조선 업종들도 상당히 강세 보여줬고 특별히 예. 철강 업종들이 오늘 눈에 띄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오랜만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1%대 중반, 2%대 중반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요게 상징하는 게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삼중전해가 이제 마감이 되고 조만간에 삼중전해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질 터인데요. 예. 이 철강주가 올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철강 업종들이 그동안 몇 년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걸어왔는데요. 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중국의 경기가 좀 다운이 됐다라는 것. 예. 게다가 중국에는 설비와 그런 용량들이 철강 쪽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을 빼고는 철강 업종 얘기하기 힘든데 철강 업종이 오늘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 삼중전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더 좋은 양상을 내년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조선주도 좀 좋은 건 그거는 유럽 뭐 네. 경기 회복세 이런 것 때문인가요? 네, 그 유럽 경기 회복세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겁니다. 최근에 유럽이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세계 최고의 그 해운사들은 유럽 회사들입니다. 예. 근데 유럽 회사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금 조달하기가 쉬워졌죠.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조선에 대한 발주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조선주 상승을 이끌게 예.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의 분위기를 글쎄요 내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옵션 만기일도 곧 다가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일 것이고요. 네. 뭐 시장이
그동안에 뭐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 큰 틀에서 보자면, 네. 지금 세계 경기는 앞서 잠깐 모두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도 모두 조금씩 회복세를 걷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풀린 양은 계속해서 줄지 않고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시장 흐름도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연속선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뭐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은 중국의 삼중전회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분석이 따라오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보통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동통신회사 참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또 번호 이동 때문에 좀 시끄럽네요. 네, 이 번호 이동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론 뭐 쓰시다가 번호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 휴대폰을 받으면서 통신사를 갈아타는 경우가 많고 예. 그 새 이 단말기를 받을 때는 당연히 보조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번호 이동이 많다는 거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방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9일부터 1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건수가 12만 7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일주일 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많았고요. 하루 번호 이동 평균 건수가 5만 건 정도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하루에 2만 4천 건 이상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만 4천 건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5만 건이니까 그 2배를 훨씬 못 돌았다는 것이죠. 예. 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그만큼 이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이 많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규정상 보조금은 최대치가 27만 원입니다. 예. 27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뭐 50만 원, 뭐 그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새 휴대폰이 신형 휴대폰이 공짜로 지급이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이 게릴라식 요즘은 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당국의 단속이 뜨면은 가라앉았다가 단속이 좀 뜸해지면 다시 불 꺼져 오르고 마치 무슨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식으로. 그러네요. 딱. 거기다가 주중에는 아무래도 단속이 강화됐다니까 주중엔 뜸하다가 주말이 되면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아주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이달 초에 엄벌하겠다라고 한번 이 엄포를 놓으니까 이동통신 보조금 지급이 쑥 들어갔다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불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단말기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형 단말기는 빨리 재고를 소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끝나면서 아마 이제 수능 끝나고 휴대폰을 이제 새로 바꾸는 친구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어떤 계절적 혹은 비계절적 수요들이 맞물리면서 이 보조금 지급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다 공짜가 아니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건데 참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참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단속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게 할 때만 하고 끝나고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 정지까지 내려졌는데 그것도 뭐 영업 정지 끝나니까 다시 나오고 참 그렇군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준다는데 또 소비자들이 마다할 분들은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네요. 자, 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사가 있네요. 우리나라 노후 준비 상태가
한 보통 정도 수준이다. 네, 상중하로 꼽으면 중간 정도에 와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정부가 이제 작년에 노후 준비 진단 지표라는 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무 상태, 건강 상태, 대인 관계, 여가 이렇게 4개의 영역에 걸쳐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제 지표를 만든 거죠. 그 지표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준비겠죠. 노후 생계를 책임질 만큼 얼마나 돈을 모아놓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100점 만점에 47점이라고 합니다. 낙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무적인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도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노후 재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49.8, 44.4,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다 50점 미만입니다만 어쨌든 남성이 그나마 좀 나은 걸로 나오고 연령별로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으로 갈수록 고령화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40대, 50대에서 아무래도 좀 준비가 있고 지금 60대 분들 이미 노령화가 시작된 이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세대가 아무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게 된 바로 그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 상태가 지금 37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가장 낮은 거죠, 연령대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은 대학 졸업 이상이 52점, 고졸이 46점, 중졸 이하가 39점. 아마 그런 것도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뭐 한 적어도 60, 70점 이상은 돼야지만 그나마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요.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보통 우리가 노후 준비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준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는 이제 본인의 건강을 이제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대인 관계와 여가라는 측면에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대인 관계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직장을 은퇴하면은, 과거에 이제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단위로 이제 대인 관계가 보통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대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길어진 노후의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노후라는 문제는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무 건강, 또 사회관계, 여가 이런 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T가 위성을 불법 매각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태료를 물기로 결정을 했군요. 정부가 지금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고 어제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주개발진흥법상에 우주물체, 그러니까 위성이죠. 위성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은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KT는 2010년하고 2011년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홍콩 위성 서비스 업체한테 팔면서 이를 정부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다른 위성들도 자회사를 만들어 소유권을 자회사로 넘겼는데 그거 역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현행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미래부는 고발을 했고 또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건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 KT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이석채 회장이 이제 오늘 공식 사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낙하산 논란,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참 모양새 나쁘게 중도 하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다가 이 위성 문제까지 걸리고 참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YTN 생생경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광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태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2부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입니다. 자, 앞서 1부에서요. 이성철 한국일보 산업부장과 함께 이동통신사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3854님은 이번 주 주말 보조금 110만 원짜리 이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이성철 산업부장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사실이네요. 100만 원을 호가하는 보조금 문제. 역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실 수 있는데요.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메시지 창에 역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생생경제 2부 잠시 뒤에 광고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경제 핫이슈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들 가장 민감한 건 역시 이 월급, 연봉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기업 중에서는요, 직위가 그리 높지 않아도 직위가 낮아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서로의 연봉이 극비에 붙여져서 내 연봉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긴 저도 저희 동료들의 연봉을 잘 모릅니다. 자, 과연 일반 직원들과 임원들의 연봉 차는 얼마나 될까요? 조사가 나왔는데요. 역시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6배, 평균 한 6배 정도 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 조사를 직접 하신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직장인들 가장 관심 많은 게 연봉이고요. 또 다른 내 동료가 혹은 직장 상사가 얼마 받는가, 이것도 많이 궁금하죠. 그렇죠. 가장 기밀사항이죠. 회사에서는. 저도 과거에요. 선배가 썼던 컴퓨터에 그 이메일이 열려 있어서 그 이메일에 그 회사용 이메일에 그 월급 명세서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몰래 한번 들춰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징계 사유인데. 아, 그런가요? 예. 이전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 임원들 연봉을 굳이 공시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어떻게 이건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네, 지난번에 뭐 등기 임원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법률 뭐 이런 것이 제정되려고 하다가 예. 기업들이 반대로 좀 무산됐죠. 예. 저희 이번 조사는 이제 사업 보고서, 기업들이 직접 공시를 하는 사업 보고서에는 직원하고 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예. 그리고 이제 비등기 임원의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이사회 멤버가 아닌,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전무, 상무 이렇게 부르는 그런 비등기 임원은 공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총액 임금에서 예. 이제 등기 임원이나 이제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서 예. 우리가 그 임원 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추산을 해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재벌닷컴에서 조사 대상인 그 기업들은 뭐 10대 기업 뭐 이런. 네, 우리나라 자산 순위 이제 상위 10개 그룹인데요. 예. 지금 상장 회사가 93개인데 예. 이 93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들이 다 포함이 그렇죠. 됐군요. 예. 앞서서 제가 결과를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직원들 평균 연봉보다 한 6배 정도 많다고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임원, 즉 그러니까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을 합친 예. 우리가 통상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평균 연봉은 3억 9,500만 원 정도로 나왔고요. 예. 직원은 이제 6,790만 원. 그래서 정확히는 5.8배. 예.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일반 그 사원들의 평균 연봉도 사실 높은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6천만 원. 그렇죠. 6,700만 원대면은 뭐 적지 않은 그렇죠. 연봉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임원들은 평균 3억 원을 넘는다. 네네. 특히 어떤 그룹들이 높습니까? 뭐 역시 그 임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삼성 그룹이 가장 높았고요. 예. 임원 평균이 이제 4억 5,600만 원으로 나왔으니까 예. 매우 뭐 고임금이었고 SK그룹이 이제 두 번째로 4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하나그룹 이 두 곳이 이제 평균 한 3억 6천만 원대였고요. 네. 가장 낮은 것은 이제 롯데그룹으로 임원 평균이 이제 3억 1,500만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반대로 뭐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좀 많이 받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까? 예. 뭐 그룹별로 좀 편차가 있었죠. 예. 현대차 그룹이 역시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직원 임금이 높은 편인데 예. 현대차 그룹 직원이 8,8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뭐 약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현대중공업이 조선도 좀 높은 편입니다. 예. 7,420만 원 정도로 2위에 올랐고요. 삼성하고 포스코는 평균 연봉이 이제 7,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롯데그룹의 직원들이 3,760만 원으로 이제 10대 그룹 중에서는 제일 적었는데 예. 임원과 직원이 동시에 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원하고 임원하고 네. 차이가 가장 큰 그룹은 어디입니까? 이 롯데그룹과 GS그룹이 좀 임직원 간의 그 연봉 격차가 8배 정도를 넘어서 평균보다 많군요. 예, 평균적으로. 예. 비교적 좀 차이가 컸는데 이 두 그룹은 공이 이제 비교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직원들이.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연봉 차이가 많았던 것 같고요. 삼성, SK, LG, 한진, 뭐 한화 이런 곳은 이제 한 6배 정도였고. 예.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균 직원 연봉이 높기 때문인지 예. 4.1배 수준으로 가장 그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그룹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직장인들 누구나 한 번씩은 임원의 자리 꿈꿔보잖아요. 그렇죠. 이 대기업의 경우는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기까지 한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올 연초에 이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공채 사원의 경우에 예. 신입사원에서 이제 임원까지 가는 데는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뭐 19.8년 정도였고요. 예. 사장까지는 뭐 한 31년. 예.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임원이 되려면 신입사원이 보통 이제 그 26세 정도 입사를 하니까 예. 40대 중후반에 이제 임원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20년, 30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참 이일저일 다 겪고 나서 임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임원은 산전수전 겪어야죠. 평사원들이 그 가장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업무 혹은 일 이런 것들이 뭐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뭐 저희가 그런 거를 뭐 직접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역시 그 셀러리맨들의 가장 큰 고충은 승진하고 실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이제 보상하고도 연결되는데 네. 만약에 뭐 부서 간이라든가 개인 간 실적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실적이 좋으면 이제 승진도 잘 되고 또 연봉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나와요. 역시 스트레스. 예. 그렇군요. 그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어떤 일간지 특집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별에 대한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군 장성들, 장군들. 네네네. 그리고 공무원 가운데 지금 이제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하죠. 1, 2급, 1, 네. 2, 3급까지.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이제 임원들. 이제 각종 업계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부류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보상이나 처우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높은 수준이 기업의 임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글쎄요, 뭐 부담이 따르는 자리다 이런 얘기일까요? 어떻게 그 높은 연봉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임원은 우리가 이제 그 보수 문제만 단순하게 봤을 때 기업의 임원들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이 되기까지 기업에서 그걸 우리가 별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뭐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사실 별 달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네. 임원 1인 한 사람당 그러니까 직원과의 비율을 보면 110명 정도 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과정을 뚫고 임원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그에 따른 보상도 되고 또 역할도 주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임원이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역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 임원 승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존재를 하겠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충성도. 줄도 잘 서야 됩니까? 대기업 임원이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 기업체 내부에서는 사내 정치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스갯말로 이제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만큼 임원은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그렇게 직원보다는 좀 그 유연성이 있다고 봐야죠. 때문에 이제 주변이나 임명자의 평가 이런 것에 사실 우리가 뭐 시쳇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줄을 잘 세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좀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뭐 임원들 네, 뭐 저희가 외국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연봉의 그 책정되는 그 과정이 좀 다르죠. 우리는 대개 이제 연공서열 그러니까 연차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80% 정도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계약직이 많습니다. 계약을 많이 하죠. 연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보다는 그 임직원 간의 연봉이라든가 개인 간의 연봉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연봉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요. 재계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올 연말에 이제 인사를 단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그 인사폭이 클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표님도? 네, 그렇습니다. 뭐 찬바람이 불면 매년 뭐 임원들은 좌불안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뭐 재계가 좀 소란스러웠죠. 뭐 그 정권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총수 비리 조사, 뭐 세무조사 그리고 대기업들이 뭐 동양그룹을 비롯해서 잇따라 이제 그 도산되고
또 뭐 건설이나 조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그 적자가 심해서 지금 경영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때보다도 그 기업 임원 인사가 좀 많을 것으로 예. 폭이 넓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제 또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상당수 재벌들이 차세대 후계 승계를 지금 준비 중인데 여기에 맞춤 인사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실적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경질 인사 최근에 또 뭐 현대차는 벌써 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아마 경질 인사 폭도 클 것이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예. 재계도 올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겠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임원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평사원들도 있을 텐데 좀 그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생생경제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코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산업을 보면 조금만 놓치면 뒤처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IT로 보는 경제, 요즘 IT가 화두인데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산업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시 IT는 요즘은 꼭 알아야 되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역시 IT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마트폰,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 휴대전화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또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성 교수를 연결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들이 IT로 보는 경제라고 해서 이제 첫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스마트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올해도 아이폰과 관련된 뭐 새로운 버전이라든가 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아이폰은 해마다 이제 새 제품을 하나씩 내는데 올해는 두 가지가 나왔죠. 아이폰 5S하고 5C가 나왔는데 5C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5를 이제 조금 개량한 정도 그런 제품이고요.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5S인데요. 최초로 이제 64비트 CPU를 적용하고 운영 체제도 64비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문 인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이게 나중에는 뭐 어떤 실제 어떤 인증으로까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로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폰 국내 점유율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어떤 점유율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선진국 대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한 9%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사용자가 한 5,400만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 전체는 한 3,560만 정도. 60% 좀 넘고요. 아이폰은 그 중에서 한 267만 명 정도.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는 거의 뭐 3,300만 정도. 거의 뭐 싹쓸이 구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인터넷 생태계 다양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침체가 돼가지고 요즘은 앱 개발자들도 이제 주로 안드로이드 위주로 개발하고 아이폰은 뭐 미뤄두는 그런 어떤 분위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거의 뭐 현기차가 90% 넘다가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현기차가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최초에 아이폰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줬던 충격 이런 것들이 그 아이폰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이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좀 소비자가 좀 홀대받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어떤 뭐 1위 제품보다는 뭐 2, 3위 제품, 그다음 가격대 성능미가 좋은 제품 이런 쪽으로 좀 사용자들이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야지만 결국은 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이게 경제 코너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좀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폰 시장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아이폰 시장이 좀 줄어든 만큼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네, 뭐 엄청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다양성이 있는데요. 요즘은 4인치를 넘어가지고 5인치 그 LCD가 주류고요. 뭐 6인치를 넘는 패블릿이라고 하죠. 폰과 태블릿이 합쳐진 뭐 폰블릿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삼성, LG, 펜텍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구글이 직접 그 생산을 하지 않지만 구글이 이제 제품을 컨펌하는 그런 넥서스 5까지 뭐 곧바로 상륙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뭐 상당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각화되겠군요. 네네. 그 사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요즘 앞서서 휘어지는 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또 바뀔까요, 스마트폰?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요즘 이제 안경같이 쓰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같이 이렇게 손에 차는 것도 나오고 다양한 시도가 생기고 있죠. 근데 뭐 당분간은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어떤 뭔가 일상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태블릿과 폰은 결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 합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태블릿과 PC는 거의 결합되고 있죠. 그렇죠. 그 애플이 그 뭐죠 저기 아이패드 에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맥북 에어처럼 뭔가 이렇게 결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뭐죠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휘어지는 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다른 형태.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LCD가 이렇게 접혀서 들고 다닐 때는 스마트폰보다 작고 실제 쓸 때는 키면은 태블릿보다 커지는 뭐 그런 것까지도 발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지금 스마트폰을 뭐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 이제 1위 제품, 1등 제품만 주로 이제 소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 어렵다고 하는 펜텍 이런 데서도 아주 대단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위 제품들도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능 차이나 기술적 차이 뭐 어떤 그런 것들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떤 가격 조건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 조건 이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은 연말에 어떤 그런 점유율 발표 이런 것 때문에 통신사들이 상당히 그 보조금을 많이 써가면서 어떤 그 번호 이동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문제가 되고 그 번호 이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긴 하지만 그 2년 정도 쓰고 나서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그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인터넷 중심으로 찾아보시면은 거의 뭐 10만 원대 이하의 뭐 소위 요즘 제품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LG 뭐 예를 들어서 G2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공짜폰 그 할부 할인 할부 원 뭐죠 용어가 생각나는데 할부 원가라 그러나요? 그걸 그 거의 제로 그 돈 안 내고 말 그대로 공짜폰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알뜰폰 시장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 우체국이 중개해주는 알뜰폰들은 뭐 최신 폰들 뭐 갤럭시 노트 3라든지 갤럭시 S4 미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매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요금제도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그 알뜰폰이 뭐 옛날에 어떤 뭐 좀 안 좋은 이미지, 별정통신 이런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지면은 예. 그 제품도 좋은 제품을 싸게, 그다음 유지비도 저렴하게 예.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특정 제품 회사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예. 그거는 이제 좀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언급하게 됐다라는 점 청취자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푸푸푸푸푸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부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생생경제 1, 2부 마무리하고요.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